돌반지도 안 사요. 금방 거리도 폐업.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와, 진짜 놀라운데요. 이 말이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종로구 기검석 거리입니다. 여기에 가게에 임대문이라고 붙어 있죠. 임대문이라고. 안을 보시면 대부분 말입니다. 기검석이지만 금은방 거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임대문이 팻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지금 망해간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금사로 안 갑니다. 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돌반지 가격이 64만 5천 원이에요. 돌반지 하나가.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돌팔찌로 가면 더 비쌉니다. 218만 3천 원이에요. 218만 3천 원. 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돌반지 돌팔찌 사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어느 누가 사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 아마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64만 5천 원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것도 65만 5천 원 최고가에서 만 원 정도 내린 가격이에요. 한 달에 월급이 400만 원 500만 원인 사람이 돌반지 하나에 64만 5천 원짜리 사서 아이 돌 친구 아이 돌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아니 돌반지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기검석 거리가 여기가 화랑이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돌반지가 64만 5천 원까지 가니까 사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돌팔찌는 더 비쌉니다. 올해만 최고가가 130만 2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좀 내린 게 128만 3천 원이에요. 128만 3천 원이면 돌팔찌는 아예 못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월급의 3분의 1가량을 들어가야 되는데 돌팔찌 하나 사갖고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국제 시세보다가도 국내 금반지 돌반지 시장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로를 안 찾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종로 거리를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금은방 도매상가에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했거든요. 기검석 거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결혼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 사러 종로 기검석 상가에 가는 것 당연한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띄엄띄엄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돌반지 하나의 가격이 올라갔던 것처럼 돌팔찌 하나의 가격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국내 금값도 이게 상상 초월합니다. 한동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동 기준 2월 11일에는 사상 최고가 5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월 15일 기준으로 58만 5천 원까지 떨어졌지만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사람들은 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4만 천 원. 야, 이거 참 심각하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국내 금값 추이 중에 말입니다. 내가 살 때 분명히 2월 15일에는 58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팔 때는 안 떨어졌어요. 2월 1일에도 54만 천 원이었고요. 2월 15일에도 54만 천 원이었습니다. 내가 팔 때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국조폐건사가 골드바를 안 만듭니다.
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금을 만들어서 시중은행에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뭐 금돼지든 아니면 금두껍이든 이게 살라 그러면요 이제는요 줄을 서도 못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못 사는 경우가.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한돈의 금값 2020년 1월 2일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입니다. 22만 7,500원 했습니다. 22만 7,500원이 한돈에 59만 6천 원이 됐어요. 59만 6천 원. 와, 두 배가 훨씬 넘어선 숫자잖아요. 두 배가. 지금 금값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값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앞으로도 금값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이잖아요. 국제 금값의 추이를 보면 2025년 2월 13일에 트로이 온스당 2,945.40달러까지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2월 15일 기준으로 2,90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900.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3,0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3,200, 3,600, 뭐 4,000달러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금의 어떤 상황은 앞으로도 올라간다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금값에 대한 상황이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갈까?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금값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위기 때 금값이 많이 올라가요. 위기 때. 위기가 되면 금을 사자 금을 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자산이니까. 뭐 전쟁 같은 위기가 있으면 안전자산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전쟁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추세죠. 중동도 휴전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종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쟁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었는데 금값은 올라간다.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자들이 금을 사자 금을 사.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는 계속 금을 사들이잖아요. 금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 금을 계속 사들여서 일부라도 자꾸 시중에 뿌려주는 겁니다. 안 뿌려주면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안 뿌려주니까 금값이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20%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사서 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은요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보편 관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별 관세도 폭탄. 캐나다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기고 있잖아요. 게다가 품목별로 관세도 때립니다. 철강에도 때리고 알루미늄에도 때리고 25%씩 매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상호 관세는 그 나라가 때린 만큼 우리도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다가 보편 관세도 모든 수입품의 10 내지 20% 매기겠다고 해요. 관세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힘들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안 어려울까요? 미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가 둔화되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실물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 보는 거죠.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이 실물의 대표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 금값은 천정부지까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 당분간은 분위기상 어떤 요소들이 계속 뭉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금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금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높으면 소비를 안 하는 것처럼
금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소비를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지금 금은방도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금값이 폭등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울 종로의 기금속 거리에서 폐업이 일어난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을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금이 많이 팔려야 기금속 가게들도 버틸 수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이러다가 금은방 거리조차도 줄폐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값이 오르고 또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진짜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누가 주식을 산다 이러면 쏠리고, 누가 땅을 산다 이러면 쏠리고, 부동산을 산다 하면 쏠리고, 이제는 금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워낙 통화량이 많으니까 금으로 쏠리니까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금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시장에? 없습니다. 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금 공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국내 금 시장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게다가 김치 프리미엄은 더 많이 붙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포모 증후군이라고 있죠. 남들 금 사는데 나는 안 사면 안 돼 하는 그 포모 증후군. 그 포모 증후군이 실제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금값은 그만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가거든요. 지금 딱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하기는 위험한가 보다, 그런 이야기도 저는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하내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 따라서 나도 하겠다는 거, 포모증후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오히려 남 따라서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절대로 남 따라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남 따라 할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남 따라가다가는 또 한번 폭삭 망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